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재하신 만무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한목회 전시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일반인도 많이 오셨는데 분재인들도 많은 관심으로 전시회에 많이 목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가 거의 열리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명 깊은 작품들 많이 봤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해 왔는데 아직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일요일 너무 화창하고 좋으니까요. 단풍놀이 겸 해서 청와대 대통령 별장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나들이 하면서 전시회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좋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정감 있게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청남대로 전시회 한번 나들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꼭 다녀오시고 전시회 영상은 제가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콘텐츠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8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제가 올려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내년에 적용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오늘 제목은 걸음이라는 문제로 제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걸음이란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 다소 약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하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되지 못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저의 경험과 여태까지 사례들이라든가 또는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반으로 제가 걸음을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실패 없는, 부담 없는 분재생활 만들어 가시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걸음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의 식량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과 엄청나게 많은 연구소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걸음의 효과인 것 같아요. 제한된 땅 안에서 얼마만큼 많은 양을 생산해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농경사회의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도 이 걸음에 대한 영향력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또는 할아버지 때부터 농경사회로 중심으로 흘러온 우리 최근 세대까지 어떻게 보면은 걸음이라는 그런 파급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걸음에는 되게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로부터 그 앞에 선조로부터 그 내려오던 농경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분재도 걸음을 제대로 안 하면은 분재가 죽거나 약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걸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성공 사례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 걸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나무를 건강하기 위해서, 빨리 자라기 위해서, 사람마다 목적 의식은 다 틀린데 실제로 걸음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효과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즉 걸음을 마법의 가루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비유를 잘 드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막 땄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초보 분재인에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새 차를 사갖고 모는데 그 차를 파신 분이 시속 이거는 100km밖에 안 나가는데 부스터라는 액체 연료를 분사하면은 순간적으로 250km까지 나가게 장치를 달아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는 나도 스피드를 즐기고 싶다 해서 그 250km까지 가는 차의 연료통을 액체 분사 연료를 달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죠. 결과는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의 역량을 넘어서는 속도를 냈기 때문이에요. 초보 분재인이면 초보 분재인답게 시속 100km까지 나왔더라도 우리가 시속 50km, 60km로 사용을 하면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운전이 필요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하지 못하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사고가 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재라는 범주 안에서 필요한 걸음의 양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또는 그 이상을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부스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훨씬 빨리 자라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초보 분재인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무를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도 나무가 망가지고 잘못해서 과사용으로 뿌리가 손상을 입어도 나무가 죽게 되죠. 어느 쪽이 되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름을 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그런 큰 사고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 분류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름에 대해서 잘 아시려면은 거름을 먹게 되는 궁극적 매개체인 뿌리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거름이라는 성분이 뿌리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름의 효과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뿌리의 생장을 제가 간단하게 그려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제가 그 다음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초기에 뿌리가 생장을 합니다. 이 뿌리 앞에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드릴로 말하면 헤드의 역할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뿌리 골무라고 하죠. 그리고 이곳에 생장점이 있습니다. 이 생장점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뿌리 전체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이 감각이 물을 찾아서 자꾸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 뿌리가 성숙해지고 성장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안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뿌리털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뿌리털들은 생애 주기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단명을 해요. 그리고 각종 물과 미네랄 여러 가지들을 흡수를 해서 뿌리한테 전달해주면 뿌리가 줄기랑 잎에다가 슈팅으로 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뿌리 골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을 하면서 애가 되게 아파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액체를 뿌려주는데 이 액체 이름이 뮤시겔입니다. 그래서 매끈하니 용토와 용토 사이를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 뮤시겔이라는 액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미생물들의 엄청난 먹이 서식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시개들이 다 뿌려져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미생물들이 들어옵니다. 뮤시개를 먹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어디에 붙잡히냐면 이 뿌리털들한테 공생균들이 미생물들이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뿌리털 사이에 공생균들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공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뿌리털은 액체밖에 빨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이 공생균들은 고체고 뭐 다 먹어버려요. 얘네들이 이빨이 있기 때문에 다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털하고 한 몸이 돼 있기 때문에 뿌리털은 그걸 액체로 받아서 뿌리털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서 영양분을 올리죠. 그래서 질소, 인산, 칼륨 3대 요소 외에도 수십 가지의 각종 영양소를 여기서 뿌리에서 얻어서 위에 줄기까지 올려줄 수 있고 줄기는 마찬가지로 입으로 보내고 입에서는 다시 광합성을 해서 얻은 에너지를 이 뿌리까지 다시 내려주고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뿌리가 자라게 되고 이 뿌리털들이 일주일이 지나서 소멸하게 되면 뿌리가 여기서 다시 나와요. 여기서 분열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분열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순간까지 자란 다음에 또 뿌리털을 내고 또 공생균을 부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화분 안에 뿌리가 차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뿌리의 생리작용입니다. 자, 이 그림은 철수가 3월 초에 분갈이를 한 그림입니다. 3월 초에 분갈이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3월 초에 분갈이를 많이 해요. 이 3월 초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월 초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11월 달에 잎을 더 떨구고 잠을 잡니다. 잠이 들어서 깨어나기 직전까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황이죠. 그 시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무가 동면하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가 추운 겨울을 그냥 현명하게 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개구리와 같이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분갈이 시기를 3월 초로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3월 초순이 지나가자마자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잎이 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분갈이에 적기고 2월, 1월 달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이 3월 초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추위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한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가 깨기 직전에 하는 분갈이가 가장 이상적인 분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수가 3월 초에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새 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 새 뿌리들은 새 잎과 같이 굉장히 약해요. 늘 잎과 뿌리는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초에 나오는 새 잎들은 어리고 연녹색에 정말 이쁘고 앙증맞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뿌리들도 백금 뿌리로 하얗게 실처럼 되게 약하게 나오고 뿌리털들도 굉장히 약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을 과하게 주지 말자. 왜? 물을 과하게 주게 되면 분갈이하고 나서 물을 과하게 주게 되면요. 뿌리들이 일을 안 해요. 왜? 가만히 누워 있어도 물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발전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발전을 늦게 하다 보면은 잎들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불균형이 옵니다. 위에서 잎들이 야, 물 좀 더 줘 했는데 뿌리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만큼 못 되는데 하면은 잎들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갈이하고 나서 잎이 시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관수를 너무 과하게 해줬을 때 생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름을 올려놓는 거죠. 자, 여기서 거름을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로도 얼마든지 분재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물 가지고 내가 분재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름을 분갈이하고 나서 일찍 올려놔요. 그렇게 되면은 물도 제대로 못 먹는 뿌리털들이 거름의 성분까지 들어가서 이 뿌리들을 빨리 동료를 하는 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 뿌리털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3월 초 중순에 나오는 뿌리털들은 굉장히 약한 뿌리털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름 성분을 맞자마자 다 녹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상층부에 물을 댈 수 있는 요건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나무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4월 달이 되고 5월 달이 돼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뿌리털들이 안착이 되기 전에 거름을 올리게 되면은 이 뿌리털들이 다 고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 분재인이라고 하면은 5월 지나서 6월 초순부터 조금씩 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마라톤이 아니에요.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늦게 줄수록 안정성은 더욱더 강화가 된다. 왜? 6월이라는 시기에 뿌리들은요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위에 잎들 성숙해졌죠. 가지 성숙해졌죠. 마찬가지로 뿌리도 성숙해 있는 시기예요. 그 시기까지는 우리가 물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물만 집어넣어주면서 안에 신선한 공기와 물이 계속 순환되게끔만 해주면은 나무의 뿌리털들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름을 올렸을 때 우리가 일명 부스터를 올린다고 해서 거름을 올리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시속 100km의 한계선을 넘어서 110, 120km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거름의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름 일찍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철수가 또 4월 달에 보통 송백류, 소나무 같은 경우는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분갈이를 많이 합니다. 너무 추운 시기보다는 오히려 새순이 이렇게 밀고 올라왔을 때 분갈이를 하는 게 유리한 게 소나무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새순이 어느 정도 조금 솟구쳤을 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고 분갈이를 일찍 하셨을 때는 이 새순이 없겠죠. 잎만 있겠죠.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조금 움직였을 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게 소나무라는 거 기억하시고 철수가 딱 보니까 소나무의 새순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분갈이하고 나서. 그래서 거름을 줘야지 하고 거름을 줬는데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성장하는 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거름을 서서히 주기 시작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잎들이 다 이렇게 접어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잎들이 이렇게 펴집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완전히 펴졌을 때 소량 거름을 시작하는 게 분갈이한 소나무의 거름 주기예요. 이 점도 유념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달부터 천천히 주면은 나무에게 큰 하자가 없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3월에서 5월에 거름을 주시는 분, 이분들은 과연 무슨 마음일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왜 이렇게 빨리 거름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의 본연의 특징이에요. 예, 천천히 그런 거 없어요. 남들보다 빨리 만들고 싶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럼 걸음이라도 좋은 걸 써서 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로 다가오는 거죠. 자, 3월에서 5월 걸음을 피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3월에서 5월은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생장기예요. 예, 걸음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3월부터 5월은요. 그런데 욕심에 걸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요. 생장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천히 나무를 케어하고 순짓기, 잎 빼기 해야 될 시기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져야 될 거를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진짜 부지런히 만져야 돼요. 이것은 프로의 영역이에요. 아마추어가 회사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분재 앞에 앉아가지고 순짓기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해서 안 해버리면 나무가 웃자라서 다시 되돌려 잘라서 망가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량에 맞게 내가 시간이 없고 나는 보름에 한 번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 나는 매일 할 수 있어. 그 역량에 맞게 걸음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3월부터 5월은 걸음을 안 주셔도 바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걸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제가 경험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걸음져서 죽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주 중에 한두 주 하자나도 난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0주 중에 수십 주가 하자가 나요. 그런 걸음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빨라도 6월부터 천천히 그것만 지키셔도 우리 초보 분재인 분들 이유 없이 잘못을 알지 못하고 죽이는 거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2월부터 걸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걸음량을 늘려서 7월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더워져요. 30도가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7월, 8월 우리가 일명 혹석이라고 불리우는 매우 더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28도 이상 올라가면은 나무의 잎들이 기공을 모두 닫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혹석 기간에는 새벽에 잠깐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공을 닫고 일찍 자요. 우리 농촌에 가서 7, 8월 봐보십시오. 새벽 3시부터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아침 8시면 일 다 끝내요. 그리고 낮에는 놉니다. 더워서 일 못해요. 마찬가지로 나무도 새벽 3, 4시에 새벽해가 딱 뜨면 그 해 보면서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아침 7시 되면은 자기가 할 일 다 끝내놓고 나머지 시간은 더워지니까 어떻게든지 기공을 다 막고 수분 소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노력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걸음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야, 너희들 일하지 말고 쉬지 말고 일해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걸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뿌리에 뮤시겔 양이 엄청나게 증식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생균육 보고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양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밑에서 뿌리가 물을 댈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뿌리가 일을 하라는데 밑에서 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7, 8월에게 나무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일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주가 머슴에게 7, 8월에 나가서 너 나가서 일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요. 우리가 걸음준 성과에 비해서 그렇게 나무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왜 힘들어하느냐? 간단한 예로 들어볼게요. 요즘 병원군 같은 거 보면은 제가 그냥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거 가끔 보면은 면역이라는 게 생긴대요. 이 면역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면역이 뭐냐면은 자꾸 똑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뭔가 더 이상 그게 약이 듣지 않는 항암제 같은 그런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인간이 그런 걸 안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에게 걸음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면역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 걸음을 주면 나무가 잘 먹어요. 그래서 잘 큽니다. 하지만은 그 이상 과용을 하게 되면 나무에게도 면역이 생겨서 나중에 걸음을 들어도 잘 자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쇠퇴하는 길을 거둬요. 그래서
한 분은 이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굉장히 동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무가 힘을 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자, 인간이 1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정말 젊었을 때 죽을 각오로 고생하고 노가다를 뛰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힘을 소진한 사람은 절대 100살까지 못 산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왜?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년에 가서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나무도 우리가 걸음을 통해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힘을 초과해서 140, 150을 끌어당겨서 쓰게 되면은 이 나무가 어느 정도 감상목 수준이 됐을 때 이유 없이 세력이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어렸을 때, 배양했을 때 너무 많은 힘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이 나무는 노년이 돼서는 그렇게 100년, 200년 장수를 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 자꾸 무너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걸음을 과용한 어떻게 보면은 대가이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내가 지난달 어디 술집에 가서 20만 원을 끌고 왔는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월말에 보니까 계산서에 20만 원이 찍혀 있더라는 거죠. 아, 내가 먹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내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고 궁핍해지는구나를 느끼는 것 같이 나무의 걸음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 걸음을 마법의 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잠시 미래의 힘을 빌려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 가급적이면 아껴서 내가 적절한 필요한 힘만큼만 걸음을 줘서 배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생각이 될 것 같다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7, 8월을 넘어서 9월달, 10월달 접어듭니다. 이제 요즘 시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 시기는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도 성장하지 않듯이 아래에도 크게 성장하지 않는 시기인데 살이 찌는 시기예요. 이 살이 찐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지가 살이 쪄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뿌리가 살이 쪄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얘네들이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시기다 그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걸음을 어느 정도 많이 주셔도 나무들이 다 받아 먹어요. 그래서 9월, 10월, 가을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1년 중에서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약한 나무도 걸음을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걸음을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왜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냐면은 지금 이 시기에 준다 해서 얘네들이 더 잘 먹고 잘 크고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이 9월, 10월 걸음은 내년 3, 4, 5월을 위한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봄에 새순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때 시비를 많이 해주면은 정말 더 거세게 원래 시속 60km로 나올 속도가 시속 80km, 90km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속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봄에 게을게 만들 수밖에 없어 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가을 걸음 너무 과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 가을 걸음은 봄을 대비한 걸음이라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봄에 너무 거세진다는 거,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의 10월, 11월, 12월입니다. 10월 초순, 중순까지 10월 15일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부터는 어느 영역이냐? 겨울을 준비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겨울로 넘어가죠. 동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서리를 만들면서 잠을 자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잠을 자는 시기와 겨울잠을 들어가서 내년 봄까지 쭉 가는 그 시기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10월 15일 이후에 걸음을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잎이 있습니다. 요즘에 잎이 단풍이 이제 한창 들어요. 지금 오늘 날짜가 10월 28일인데 단풍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단풍이 든다는 말은 잎이 원래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엽록소가 대부분 함유량이 되기 때문에 녹색밖에 안 보이는 건데 이 엽록소가 가을이 되면서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저는 광합성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엽록소들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안토시안과 각종
색소들이 발현이 되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풍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풍이 생성이 되면 더 이상 강압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즉 동면에 빠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시험을 말해서 11월 초순에 단풍의 절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풍이 드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까지 계속 거름을 주게 되면은 엽록소가 파괴가 되지 않아요. 왜? 이 거름 성분 안에는 엽록소를 유지해주는 여러 가지 그 매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입에게 계속 이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단풍이 들지 않고 이 직전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영하의 날씨를 부딪히면서 동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가 잠이 안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관이 원래는 평상시 때 이만한 애 든 게 동면이 들기에는 이만큼까지 줄어들어야 돼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물관을 못 줄여서 물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하 7도로 퉁 떨어지면서 여기가 얼면서 터져버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영하 20도도 버티는데 이 상태로는 영하 4도, 5도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에서 12월 우리가 잠을 자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를 잠에 빠뜨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전에 여기서부터 걸음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걷어들이기 시작하고 물도 조금씩 말려가면서 서리도 한두 차례 맞아서 야 겨울 온다 겨울 온다 하는 것들을 계속 강압적으로 나무에게 주입을 시켜서 잠을 재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되면은 완전히 잠을 자고 영하의 날씨가 떨어져도 문제없이 겨울을 시작하고 이게 바로 동면을 드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자, 올해 이상기후가 왔습니다. 어떤 이상기후냐면 10월 10일 날 제가 10월 4일 날 네이버 일기를 보니까 10월 10일 날 여기가 송추입니다. 경기도 양주예요. 그리고 산골짜기 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데 이 10월 10일 날 영하 3도가 예보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0월 10일이라는 시기가 한창 거름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영하 3도로 떠온다고 급격하게 제가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우스 업으로 하시는 분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10월 9일 날 전까지 하우스를 비닐로 모두 덮어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제가 하우스를 모두 덮고 10월 10일 날 내리는 영하 3도의 날씨와 서리를 마치질 않았어요. 만약에 이 시기에 서리를 마치게 되면은 혹 나무가 동해를 안 입더라도 성장이 되게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죠. 왜? 나무들이 순간적으로 그 서리를 맞고 야 이거 겨울이 왔구나. 야 빨리빨리 준비하자 하면서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대포가 떨어지면서 전쟁을 알리는 서막이 시작되면은 어떤 아비규환이 되실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10월 10일 날 영하 3도에 내리는 서리는 모든 나무를 공포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왜? 이 시기가 11월 10일이었으면 이 영하 3도를 제가 묵과하고 맞췄습니다. 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 시기에 설이 맞춰서 재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기에는 한 달이나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서리를 안 맞고 여기까지 끌고 오면 한 달 동안 나무들이 굉장히 더 살이 찌고 좀 더 건강해지고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서리를 맞춰버리면은 여기서 스탬프가 끊기면서 그다음부터는 걸음발이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잎들이 빨리 조기에 떨어지고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비닐을 씌워서 나무를 보호해 준 거죠.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걸음의 효과랑 시기 그런 것들은 다 틀려져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난 이러이러해서 걸음을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게 좋은 걸음이에요? 얼마만큼 올려놔야 돼요? 저는 신산해당인데 신산해당에 어떤 걸음을 올려야 열매를 많이 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무를 어떻게 배양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음을 넣는 것인가. 그러려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조심스럽게 올릴 것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분재 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재미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약간 긴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딱딱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재밌고 성실하게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엔터테인먼트는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걸음이 궁금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우리는 왜 걸음을 올려놔야 되는가 그런 궁극적인 문제부터 조금씩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음에 우리가 분재해서
과실수를 채취하려고 따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상하는 정도 또는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뭔가 특별하게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 나무의 건강 먼저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은 정말 중요한 재미있는 분재취미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걸음 과하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슬기롭게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나의 평생 반려목 정말 평생 같이 즐겁게 갈 수 있기를 제가 항상 응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전시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